지방선거에서 속초, 고성, 양양 단체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 구도입니다. 주요 공약과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광재, 김진태 후보의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재활용 쓰레기인 캔과 페트병을 넣으면 현금을 보상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바라며 농막을 사실상 별장처럼 꾸미는 일이 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가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1,487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329명, 강릉 197명, 동해 109명, 삼척 69명, 속초 63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9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20대 확진자 비율은 28.1%로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많았고 60대 확진이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MBC 강원 영동에서는 영동 지역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속초시장과 고성 양양군수 선거전입니다. 이 세 개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맞대결 양상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에서는 강원도 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현 국무총리 자문위원과 강원도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맞붙습니다. 주대하 후보는 속초시 제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구축, 속초 해수욕장 인근 하수종말 처리장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해 현대화, 영랑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전을 통한 고도 제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시민이 중심되고 시민이 우선되는 도시 속초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속초가 좀 더 발전돼서 행복한 삶이 영이 되는 속초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저는 실현하겠습니다. 이병선 후보는 60년 만에 속초시 청사 이전,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TF 신설과 운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속초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 속초시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미래 속초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에서는 고성군 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현 고성군수와 강원도청 일자리 국장을 지낸 국민의힘 홍남기 전 강릉시 부시장이 맞붙습니다. 한명준 후보는 세계 평화 관광도시 고성, 해양심충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 축, 임산물 가공 유통센터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 2년간 2조 7천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과 더불어 철도와 고속도로가 결정났습니다. 이것까지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홍남기 후보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살리기, 문화가 흐르는 관광 문화도시, 모두가 만족하는 풍요로운 복지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 고성을 한 단계 빠른 시간 내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꼭 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고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양양에서는 양양군 의원을 지낸 김정중 더불어민주당 전 강원도 의원과 강원도청 미래기획과 미래산업사무관을 지낸 김진아 현 양양군수가 맞대결합니다. 김정중 후보는 양양을 국제교육과 휴양관광 중심도시로 만들고 산림복합문화단지와 명품 휴양마을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양양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어떤 가공 기술자가 선택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아 후보는 글로벌 플랫폼과 교통망 구축, 권역별 차별화한 도시정책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농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선 6기, 7기
8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낸 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최종 마무리하고 종집을 짓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와 고성 지역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최고 적임자라며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동안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양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가 일찌감치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진아 후보는 예비 후보 과정 없이 오는 12일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지사 여야 후보가 오늘 노인 공약 발표와 선대위 발대식 참여 등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3만 어르신께 효도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어르신 무료 버스, 독거노인 월 20만 원 지급, 어르신 소득형 일자리 2배 편성 등 6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 이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내가 만들 강원도는 천지개벽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을 내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촬영할 수 있고 위법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캔과 페트병을 수거하고 바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삼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회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로봇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기계에 넣으면 이를 인식해 포인트가 쌓입니다. 페트병과 캔을 넣을 때마다 20포인트를 지급하는데 2,000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에 설치된 인공지능 캔 페트병 회수 로봇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해결하고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어 시민 호응도도 높은 편입니다. 환경적으로 오염 안 되게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보상도 해주시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캔과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압착하게 되는데 부피가 줄어 수집 가능한 양은 늘고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 회수도 가능합니다. 삼척에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620만 개, 138톤을 회수했고 전체 보상금은 1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재활용을 늘리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인공지능 캔 페트병 회수 로봇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현재 시청 별관과 평생학습관 등에 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삼척시는 하반기까지 도계업과 성내동 등에 추가 설치해 모두 16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출, 수거, 선별에 따른 예산 절감과 재활용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현재 도 내에서는 삼척을 비롯해 춘천과 원주, 양구 등 4곳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데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창고인 농막을 사실상 전원주택이나 별장처럼 사용하는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대대적인 현장 조사와 함께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횡성군의 간부 공무원까지 불법 농지 전용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산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횡성의 농촌마을. 도로명 주소도 있고 CCTV까지 설치된 아기자기한 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수도시설은 물론 전기, 정화조까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바베큐 시설과 해먹 등을 갖춘 비닐하우스도 들어서 있습니다. 농사용 창고나 휴식 공간이라기보다는 거의 집처럼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갖춰놨습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로 신고돼 있는 창고, 즉 농막입니다. 이 농막의 소유주는 횡성군청 과장인 5급 공무원 A씨. 횡성군이 실시한 농막 실태조사에서 자갈 설치 부분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농사 지면서 제가 살려고 퇴직후에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은 거고 그 자갈을 남들도 다 갖다 놓길래 그러니까 너무 지러서 잠깐 갖다 놨는데 그게 불법이라 그래서 제가 한 2달
그래서 안 돼서 그냥 다 치웠어요.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횡성군에 신고된 농막은 3,500여 개. 전수조사 결과 2,300곳이 농막으로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0곳은 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지만 원상복구 명령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진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고 땅이 농지면 마땅한 규제가 없었지만 횡성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취사시설 등을 갖춘 이동식 주택은 농막으로 인정하지 않고 컨테이너 구조만 가능하도록 신고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여전하고 수도나 전기,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기도 어려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기 까다롭게 해결해. 원자하고 홍천 쪽을 알아보니까 그쪽은 다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지인들로 인해서 여기로 왔는데 그 지인들도 그거를 해다가 지치니까 자기네들 땅을 팔고 나갔어요, 그냥.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농막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해달라거나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 제외 방안에 농막 양성화를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무실 유리창을 부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자정쯤 강릉시 교동의 권 원내대표 사무실 건물 1층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4층에 있는 권 원내대표의 사무실 유리창을 깼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A씨는 권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강릉을 방문했을 때 성희롱 관련 의혹이 일었던 여성의 남편으로 성희롱 의혹 사건은 A씨 부부가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종결됐습니다. 강릉시의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그동안 추진했던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연안 유역관리와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공연한 부지를 확보하는 해양 영토 수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사업비 확보와 세부 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견소동에서 사천면 산대원리까지 길이 8km, 72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송림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2026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쌍용 C&E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동해시 삼화동의 쌍용 C&E 공장 변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헬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명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된 가운데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양양 수산항 앞바다에서 통발어선이 전복돼 선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